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은 지우가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지 주목하여 지우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자.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요. 자, 내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근거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됐어요? 자, 이번 주 국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나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문제를 찾고 이에 관련하여 나의 주장을 글로 써서 발표해야 해. 자,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문제를 떠올려 볼까 해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계획하기. 지우가 발견한 문제와 그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성격 유형 검사 해봤어? MBTI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너는 나랑 성격 유형이 정반대더라. 어쩐지 너는 너무 계획적이었어. 자, 너는 즉흥적인 유형이구나. 우리는 과제를 할 때 같은 모둠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성격 유형 결과만 봐도 서로 잘 안 맞을 것 같아. 자, 거기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몰입하기도 해. 이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 발견한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격 유형 검사를 지나치게 믿고 인터넷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 자, 플러스 문제에 대한 생각. 자, 성격 유형 검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로 유형으로만 구분한다는 한계가 있더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옆으로 오면, 자, 지우가 이제 주장을 할 건데, 자, 내용 지금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계획하기였죠. 그리고 나서 내용 생성하기, 자료 찾으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지우가 수집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를 마련해 보자. 각 자료의 내용을 읽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 중 MBTI 검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자. 책, 인터넷 영상 등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 타당한 근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책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인 MBTI 검사의 설문 문항은 중간을 허용하지 않고, 자, A이거나 B라는 식으로 성격을 둘로 가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성격을 둘로 나누면 오류가 나타난다. 됐어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라는 식으로 나눠버리니까 이게 진짜로 제대로 성격을 반영한 거냐. 자, 예를 들어 한 성격의 특성에서 중간점에 있는 학생 가와 학생 나의 경우 생각해 보자. 이들은 성격 특성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이 분포를 인위적으로 둘로 쪼개면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게 나온 쪽을 따라, 자, 뭐예요? 학생 가는 A 유형으로, 학생 나는 B 유형으로 나뉜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 요 아저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자료에 이제 중심 내용 여기 옆에서 요약을 한 건데,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인 MBTI 검사는 성격 특성을 둘로 나눈 검사여서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더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자, 이번엔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MBTI 검사를 하려고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의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정식 MBTI 검사가 맞냐는 질문에 자신들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검사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MBTI 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뭐래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MBTI 검사는, 자, 정식 음, 정식 MBTI
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저씨 내용을 딱 보면 뭐가 떨어져요? 우리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누리집입니다. 누리집에서 뭘 찾은지 봅시다. 자, MBTI 검사에는 자, 개인이 자신의 심리 선호에 관한 문항에 스스로 답함으로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 MBTI 관련 연구소 연구부장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검사를 진행하며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음, 이 내용, 자, 개인이 자신의 심리 선호에 관한 문항에 스스로 답함으로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 자료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땡땡땡 심리학과 교수는 자, MBTI 검사를 자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신이 속한 성격 유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현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모를 때는 검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 참고 자료로는 사용이 가능하대요. 자,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참고하는 거는 되고요. 이거를 이제 모든 거에다 적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료의 이제 핵심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최근 MBTI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있지만 이것은 채용 절차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기업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용모, 키, 체중, 출신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MBTI 유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부분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채용을 하는데 MBTI를 활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 찾았는데 지금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잘 생각해봐. 주장이 성격 유형 검사의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책,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누리집, 그 다음 기사,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러면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가지고 수집한 자료 중에서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쓰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성격 특성을 둘로 나누는 MBTI 검사의 한계점. 내 주장에 관련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무료 성격 유형 검사의 신뢰도를 지적하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죠. 맞죠? 자, 그 다음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MBTI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주장과 관련이 있고 관련 전문가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근거의 출처가 분명하죠. 출처가 믿을만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고용24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정부기관이다. 고용24. 자, 그러니까 얘도 사용 가능하죠. 그 다음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근거로 활용하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기업 채용 과정에서 이거는 뭐 주장과 긴밀한 관계가 없죠.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아서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야. 그래서 우리 가나다라만 활용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에서 OX 한 거 중에서 O, 그러니까 적절성 평가, 자료의 중심 내용은 자, 가나다라, 자,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놨고요. 그치? 적절성 평가도 이렇게 해서 자, OX로 나눠놨잖아. 그치?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 파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직하기, 뭐 일단 따지고 보면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우가 작성한 개요다. 자, 선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완성해 보자. 서론, 본론, 결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장하는 글이잖아. 자, 그래서 다룬 자, 문제의 주장을 제기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 그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자, 그래서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한다. 이게 우리 주장하는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성격 유형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글을 쓰는데, 자, 문제 상황 제시, MBTI를 기업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여 논란이 되거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에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하다가 갈등이 생긴다. 자, 주장, MBTI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근거 1. 자, MBTI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더라. 자, 그래서 하나의 성격 특성을 상반된 두 가지 성향으로 구분하고 조금이라도 수치가 높은 쪽으로 자, 성격 유형을 자, 분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MBTI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음.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해석이 아닌 흥미 위주의 자료가 많다. 그 다음, 인터넷상의 무료 MBTI 검사는 정식, 자, MBTI 검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MBTI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MBTI 검사는 자,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검사이므로 검사 당시 응답자의 심리 상태나 자, 환경 변화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약 및 주장 강조입니다. 자, MBTI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자, 의존하지 말고 나와 상대방을 자,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참고 자료 활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표현하기 이제 글을 직접 쓴 거예요. 자, 개요 작성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성격 유형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 서론입니다. 새학기 첫날 나는 외향적이고 계획을 중시하는 땡땡땡 유형인데 넌 어떤 유형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자, 보통 우리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지죠. 그러면 독자의 흥미 유발이라고 합니다. 자, 각종 언론이나 영상 자료는 물론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성격 유형이다. 자, 성격 유형은 한 단어로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자, 애니어그램, 디스크 등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자, 검사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친숙한 것이 뭐예요? MBTI.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 글에서 이제 얘기할 게 요거겠죠.
자, 이 검사는 태도,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사람의 성향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의 성향을 조합하여 자, 성격 유형을 총 16가지로 제시를 한다. 자, 그래서 MBTI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딱 해주네요. MBTI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런데 MBTI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상황.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현재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합니다. 자,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이 검사를 활용하여 논란,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하나 들어줬네요.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너 T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사례.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자, MBTI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래서 질문 형식으로 흥미 유발한 것도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이 나올 건지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 자, MBTI는 자, 중간이라는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나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자, 한 사람의 성격의 기준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치가 더 높은 쪽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한 성격 특성에서 성향이 외향 55%, 내향 45%인 학생 가와 외향 45, 내향 55인 학생 나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학생의 성향은 하나의 특성 안에서 중간쯤에 해당하고 둘의 성격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MBTI 성격 분류에 따르면 가는 외향형, 나는 내향형으로 자, 구체적인 이제 예를 제시해서 자, 얘기합니다. 자, 인식된다. 물론 또 전문가가 검사 결과를 해석해 준다면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개의 알파벳 이 표현하는 전형적인 성격으로만 성격을 받아들인다. 자,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편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자, 신뢰도가 떨어지는 MBTI 자료나 검사가 뒤섞여 있다. 자, 이번에는 근거 2가 되겠죠. MBTI 를 검색해 보면 땡땡땡땡 유형과 가장 잘 맞는 유형처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자료가 많다. 그러니까 어, 이런 얘기를 해주죠. 또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무료 검사는 자, 무료 검사는 자, 문항이나 측정 방법이 정식 검사와 차이가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인터넷에 있는 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자, 이와 관련하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무료 MBTI 검사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 자신들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검사는 정식 MBTI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처럼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와 검사가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과 결과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놓고 셋째, 자, MBTI 검사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게 근거 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MBTI에 의존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놓고 MBTI 관련 연구소의 연구부장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자, 검사 당시에 개인의 심리나 개인이 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심리 상태에 따라 계속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MBTI 검사 결과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만으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본론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갑니다.
땡땡땡. 자, 심리학과 교수는 MBTI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자신이 속한 성격 유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설득력. 또한 정식 MBTI 검사 결과지에서도 이 결과는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일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다. 됐어요? 자, 따라서 자, 우리는 MBTI 검사의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자, 이를 맹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자,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MBTI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력적인 도구가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고쳐 쓰기를 하는데 자, 다음은 지우가 이 글을 고쳐 쓴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지우가 아래 내용을 고쳐 쓴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각종 언론이나 영상 자료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성격 유형이다. 그러니까 서론의 글의 소재와 관련한 최근 사회 현상을 추가로 언급해서 독자의 자, 뭐를 한 거야? 흥미를 끌고 자, 공감을 자,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이 문장 앞에 그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또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격 유형에만 의존하여 상대방을 판단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자, 여기서는 이 검사는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자, 무슨 표현? 모호한 표현이니까 자, 대상을 청소년들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좋겠어. 지금 이 앞에 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청소년들은 자, 여기죠. 또한 청소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친 부분 알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쳐서 쓴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걸로 고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검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검사 당시 개인의 심리 상태나 개인이 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지금 지가 판단한 거죠. 됐어요? 주관적이고 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자, 설득력 있게 자,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고쳤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고쳐쓰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글을 하나 완성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 단원이었고요. 이 뒤에는 이제 자기가 일상에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수행평가식으로 자기 한번 글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작하기, 글쓰기, 그 다음에 퇴고하기, 그치 고쳐쓰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자기가 한번 글을 써봐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력이 는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였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가지고서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큐쌤입니다.